자, 임종석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를 내니까 그 휴가 기간에 이 UAE 왕세제, UAE의 지금 최고 실세라는 왕세제의 조카인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이 전용기로 최근에 방한을 했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외교관도 좀 데리고 왔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이 만수르는 그 UAE 왕세제 알 나하얀의 조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9일 날 입국해서 21일 날 돌아갔는데요. 임종석은 18일부터 21일까지 휴가를 내고 오늘 복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맨시티,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단 맨시티의 구단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은 사적으로 쇼핑을 하러 왔다고 당국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민감한 어떤 서로 트러블이 한국과 UAE 간에 있는데 쇼핑을 하러 왔다라는 말이 전용기를 타고 밑에 식솔들을 이렇게 끌고 이게 믿긴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 지금 이 한간에는 별의별 찌라시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부터 하나씩은 소개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 UAE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서 이 만수르의 특별기 이착륙 관련 협조를 해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동 부자를 이야기할 때 농담 삼아 만수르라고 하는데 진짜 만수르 부자가 있네요. 자, 이 만수르는 그러니까 왕세제의 조카라는 겁니다. 조카. 그런데 이번에 온 자에드 만수르라는 친구는 석유 재벌이자 맨체스터 시티 구단의 구단주인 세이크 만수르의 이 아버지가 부총리입니다.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이 사적 방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 사적 방문의 경우는 오든가 말든가 네가 알아서 하라는데 외교부가 이런 공항 기빈심이나 여러 가지 편의 절차를 협조해 준 걸로 나오고 있고요. 사적 방문을 하더라도 당국자를 면담하거나 공식 행사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데 이번에 만수르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입국 시의 지원에는 별로 관계한 게 없다고 하며 정부와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비행기 이 착륙에만 편의를 협조했다라는 건데 19일 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해서 21일 날 출국하러 갔는데 자, 기자들하고도 마주친 것 같아요. 사진도 공개되고. 그런데 언론의 질문에 한국 여행을 위해서 왔다고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종석이 3.5일, 4일이 아니고 3.5일 휴가를 냈는데 18일 월요일 오후부터 21일까지 휴가를 내고 오늘 업무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당 회의에서 UAE 측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든지 핵심 측근이 사과하지 않으면 그냥 잊지 않겠다. 뭘 사과하느냐. UAE에 큰 실수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탈원전이라고 하더니만 한국당도 말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원전 리베이트 의혹을 뒤지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 실장이 갈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특단의 입장을 내겠다 했는데 국정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UAE에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 보통 국정원 직원이 대사관의 공사라는 입장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런 국정원 활동을 하기도 하지요. 자, 국민의당의 이용호 정책위 의장도 청와대가 결국은 UAE와 박근혜 정부 때문에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러 갔다고 말을 바꿔 변명을 하는데 이것도 의아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하면 UAE와 오해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원전 사업 계약과 이명박 정권 뒷공무니를 UAE 원전하고 관련해서 캤다 하면 디베이트 캤다라는 이야기죠. 한국당도 그렇게 하지. 그 말은 안 하면서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옹호하려고 이런 의혹 제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임종석 의혹 중에는 원전 의혹뿐만 아니라 대북 접촉 의혹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자꾸 뭐 알고 있는 듯이 공개 안 하면 공개한다고 뻥치지 말고요. 한국당도 있는 그대로 까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왔다가 만수르의 아버지는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과하고 5월 19일에 오후에 UAE로 날아갔을 때 이 바라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축하식에 동행하기도 했던 인물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간에는 찌라시로 UAE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라는 소문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미 번지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걸 말하지 못할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그 찌라시 내용을 좀 보면요. 탈원전 선언으로 UAE 공사가 수개월째 중단되고 더 큰 문제는 중간 공사비 지급이 중단되었다. 그런데 탈원전을 했다고 이 공사만 해주면 되지. 한국의 원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더 안 만든다라는 건데 UAE가 그걸 갖고 이런다라는 소문 자체가 저는 거짓이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UAE가 트집을 잡으면 항상 트집을 잡힐 수 있는 문제가 처음에 계약부터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 한마디로 원전을 가동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폐기물 처리, 핵 폐기물 처리와 관련되는 문제에서 한국이 사후에 이 문제를 우리가 매듭 짓겠다고 하고는 계약을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한국에서 재처리를 하려다가 안 돼서 다른 나라 갖다 묻냐 이런 것까지 고민하다가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럼 이 찌라시에서 탈원전 선언이라는 것은 애초에 한국당이 만들어낸 코미디 같은 이야기고요. 이 문제의 발단은 탈원전이 아니라 UAE는 항상 한국 측을 건드려서 계약 위반으로 삼을 만한 소지를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유예시키면서 왔는데 중간에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베이트를 뒤지니까 UAE 측은 칼자루를 다시 꺼내어서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져서 수천 명의 공사 인력이 귀국 조치를 지금 되고 수조 원대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중간 공사비를 달라고 소송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우디하고 쿠웨이트하고도 틀어지고 석유 공급하고 LNG 문제가 되고 그래서 뭐 한간에 MB 리베이트 뒤지다가 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낮은 수준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동에서는 리베이트는 서로 주고받았으면 절대 꺼내서는 안 됐는데 MB 길이 캔다고 이걸 뒤져서 결국은 지금 UAE하고도 관계가 나빠지고 중동 국가 전체하고도 나빠지고 중동의 왕정 국가는 자존심이 센데 서로 단합되어 있는데 이걸 뒤져서 한마디로 저쪽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 내용을 보면 딱 누가 퍼뜨렸는가 하는 걸 이번에 이 정권이 뒤지는 부분에 대상자가 쪽에서 좀 상당히 할 법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상당한 부분 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이 급히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 UAE 원전 철수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가게 된 거고 만약에 이거 UAE하고 계약이 무효가 되면 영국 원전 수주한 것도 문제가 될 거고 그동안에 쏟아붓은 자금 15조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왕세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교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급히 갔는데 뭐 UAE가 무슨 80조라는 자금을 한국에 쏟아붓었다는 이것도 뻥이에요.
원전 4개를 완성해야 들어오는 돈이 20조고 80조라는 거는 원전의 이후에 뭐 60년 가동이 60조다 어쩌다 하는데 그건 해봐야 아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짓고 난 다음에 폐기물 처리가 안 되면 실제로 가동 운영은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 세력이 지금 현재 위기를 돌파하려고 퍼뜨렸을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찌라시 보고요. 흥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계약 해지 시 철수하면 20조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 기업 철수로 이어질 경우 80조 계약이 사라진다 어쩐다 하는데 참 누가 이거 퍼뜨리는가 감이 옵니다. 자, 급줄라고 하는 사람이 퍼뜨린 거죠. 그런데 이건 전부 찌라시 내용은 믿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한국이 계약 해지를 UAE가 하겠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어뢰 위치에 있는 부분이 원전 핵 폐기물 문제입니다. 또 왜 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는 겁니까? 지금 이 의혹을 퍼뜨리는 쪽에서는요. 그래서 이 정권에서는 이런 찌라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제는 보면 업체 관계자를 등장시켜서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지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내년 1호기 준공 때문에 지금이 피크다. 플랜트 기자재 대금과 미청구분도 계약된 공정이 지남에 따라 계속 들어오고 있다. 사업 보고서나 공시를 보면 현장별로 미수금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다 공개가 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업체 관계자도 UAE 현장이나 중동으로부터 이상 징후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 또한 원전 건설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UAE가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계약상의 약점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그걸 박근혜 정권에 떠넘겼고 그까지 제가 확인했어요. 박근혜 정권도 별 수가 없이 그냥 그대로 끌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기가 다 완성되어서 돌아갈 때쯤에는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한국이 UAE 측에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재처리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미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재처리가 안 된다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재처리가 되는 나라에 맡겨야 되는데 그게 맡겠다라는 사람 쪽에서 다 넘기면 몰라도 그것만은 우리가 해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제일 유력한데 우리가 무슨 중국이나 러시아에 그걸 시킬 수도 없고 미국은 그런 거 안 하고 일본에 시킬 수도 없고 근데 프랑스는 지금 UAE 원전에 한국과 경쟁을 하다가 심지어 라팔 전투기까지 주겠다 어쨌다 했는데 한국에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방산 문제도 또 있다. 뭐 한국의 다연장 로키 무슨 천문가 하는 것을 UAE에 방산하기로 했는데 꼬였다 어쩐다. 그거는 부분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UAE에 봉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핵 폐기물 문제다. 자, 이것은 항상 UAE가 시비가 걸면 한국이 가서 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란에서 이해 당사자 쪽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 정권 간의 관계에서 보면 리베이트 의혹을 뒤졌다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걸 뒤지니까 UAE가 화가 나서 너네 우리하고 계약에서는 약점이 있지 않냐. 그런데 뒤져 하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한국은 가서 그걸 목마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찌라시 내용처럼 무슨 80조라는 숫자도 황당한 이야기고요. 20조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나머지 운영권은 핵 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우리가 운영할 건지 말 건지도 좀 제가 볼 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 레바논에 왜 갔냐입니다. 그럼 UAE가 화가 나서 국교 단절을 이야기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에 준하는 사람이 오라고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찌라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임종석이 갔는데 그러면 혼이 빠져서 UAE만 갔다 오는 것도 바쁠 건데 레바논에 왜 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 정권 특유의 그래 거기 가서 한번 달래주고 지금 북한하고 10월 말에 정상회담이니 이 지금 관계 개선이니 비핵화 문제 이런 거를 갖다가 가지고 만나 보니까 북한이 80조라는 걸 지르니까 깨졌다. 그런데 11월 8일쯤에 터키에 적십사끼리 접촉하니
이 미군이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훈련을 연기하면 올림픽에 올 수도 있다. 이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구멍을 팠겠죠. 그래서 북한하고 한국에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한 번쯤 접촉을 북한 고위청하고 해서 올림픽까지의 일률적인 과정을 쭉 밀고 가야 되고 중국하고도 마무리를 짓고 미국에도 공식적으로 이제 던져야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북한의 의도를 확인을 해보고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의 의도를 확인을 하려면 적십자사 쫄병들끼리 한 이야기를 갖고는 불가능할 거다. 그럼 북한에 비중 있는 사람 나와라. 우리도 북한이 신뢰할 만한 사람 나갈게. 이래서 레바논의 관계 아닌가 해야 이 부분을 집중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계파가 지금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보다는 그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0번 국정조사해봤자 찌라시 내용은 거짓이고 문정권에서 알리바이 갖다 대면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당의 사람들도 한마디로 순수하지는 못한 측면이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의혹을 무슨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 때문에 그거 덮어주려고 제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UAE에 뭐 덜미 잡혀서 국교 단절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UAE 문제를 갖다가 임종석이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UAE 쪽에서는 이제 한국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이제 마무리 짓자. 이 순으로 한 겁니다. 무슨 UAE는 무슨 간이 배 밖에 나온 나라입니까? 이걸 갖고 뭐 한국하고 국교 단절을 해서 끝을 봐버린다고 하면 자기들은 무슨 문제 될 거 안 생겨요? 만약에 그런 지경까지 갔으면 문정권이요. 정말로 큰일 났지요. 그래서 그런 직전까지는 간 것은 아니고 수습수순으로 만수로가 왔다고 보고 임종석이 휴가를 내고 그 친구 데리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자, 이렇게 보자고 하면 대북 접촉 의혹은 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당 행태가 매우 잘못됐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한국은 UAE에 봉인 것은 사실이에요. 자, 뇌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UAE는 공식적으로 뇌물 왜 뒤지냐고 말을 하겠습니까? 폐기물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급히 가서 아니다 우리 그래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덮자고 했겠죠. 자, 이런 부분을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나중에 또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